중국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전차는 한국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자신했습니다. 출력 수치와 최고 속도, 무장 스펙만 놓고 보면 그 주장도 허황돼 보이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 전차가 가격 대비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차를 자국 방어용이 아니라 수출용 모델로 내세웠고 한국 전차와 비교해도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홍보했습니다. 특히 사막과 고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중동과 남미 시장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전차를 실제 해외 시험 무대에 올렸습니다. 시험 장소는 페루 세추라 사막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모래만 많은 사막이 아닙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거의 0에 가깝고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안개에는 염분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강한 해풍이 불 때마다 미세한 모래와 소금기가 함께 날리며 차량 내부로 끊임없이 스며듭니다. 엔진과 궤도, 전자장비와 배선까지 동시에 혹사시키는 환경입니다. 차량 내부의 냉각 시스템과 방진 설계가 부족하면 짧은 시간 안에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차 운용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악의 시험장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최신형 전차 MBT-2000을 투입했습니다. 시험에 앞서 대규모 퍼레이드도 열었습니다. 전차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며 기동력과 외형 무장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사막 환경에서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여러 차례 공식 발언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은 홍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개통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졌고 출력 유지도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어 궤도와 구동계에서도 연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래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마찰이 급격히 커졌고 부품 손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비 인력이 현장에서 대응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전차는 단 1km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은 현장에서 중단됐고 추가 운용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페루군 내부에서는 기동성과 내구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막이라는 특정 환경에서조차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루 국방부는 중국 전차 도입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이미 도입됐던 전차들 역시 모두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퍼레이드까지 진행했던 전차가 실전 시험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2 전차는 세추라, 해안 사막을 안정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엔진 출력과 냉각 상태는 시험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루는 아마존 정글 환경에서도 기동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고온나스판 환경에서 전자장비와 통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후 전차는 안데스 산맥 고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밀도가 낮아지고 엔진 출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치명적인 출력 저하 없이 주행과 사격 시험을 이어갔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500km를 훌쩍 넘었습니다. 사막에서는 과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비 중단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래 환경에서도 파워팩과 현수장치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정글 환경에서는 습기와 열 속에서도 전자장비와 센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원지대에서도 기동 성능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됐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핵심은 전차를 설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입니다. 중국 전차는 전시와 홍보에 유리한 성능 수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력과 속도 외형상 스펙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운용과 극한 환경에서의 지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모래가 윤활을 망가뜨리고 염분은 금속을 빠르게 부식시킵니다. 이 환경을 버티려면 방진 설계와 열 관리 부품 내구성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중국 전차는 이 통합 설계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처음부터 실전 운용을 기준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군은 산악과 평지, 혹한과 혹서, 진흙과 모래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K2 전차는 엔진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파워팩, 전체 현수장치,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정비체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됐습니다. 페루의 기존 주력 전차는 냉전 시기 소련제 T-55입니다. 100mm 주포, 얇은 장갑, 낙후된 사격 통제체계. 현대 전장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전력입니다. K2 전차 한 개 대대는 사실상 기존 전력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20mm 활강포, 복합 장갑, 1500마력 파워팩, 디지털 전장 관리체계. 특히 디지털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대 간 협동 전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무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도 홍보도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끝까지 작동하느냐입니다. 전쟁은 퍼레이드장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막과 정글, 산악과 고원에서 벌어집니다.
중국 전차는 말로는 앞섰지만 현실에서는 멈췄습니다. 한국 전차는 묵묵히 달렸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실전을 기준으로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와 홍보를 기준으로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성능으로 증명했고 전차를 내놓기 전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차는 사막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정글에서도 눈을 잃지 않았으며 고원에서도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광고가 아니라 실전으로 보여주는 나라, 위기에서 멈추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한국 방사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검증된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랑스러운 우리의 K2 흑표 전차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이슈 사이다였습니다.